30억 달러짜리 조선소 계약. 사우디는 중국과 한국 중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모두가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가격은 15% 더 쌌고 완공도 8개월이나 빨랐으니까요. 그런데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다. 50년 신뢰를 사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은 인천공항 비상 착륙이었습니다. 왕세자 전용기가 고장났는데 한국은 단 8시간 만에 완벽하게 고쳤습니다. 리야드였으면 3일, 런던이었으면 5일 걸렸을 상황이었죠. 그 72시간 동안 사우디가 발견한 것은 50년 전 52도 사막에서 피땀 흘린 한국인들의 약속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하드 알마이너스 무함마드입니다. 사우디 국영 조선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1년 전 겪었던 72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왕세자 전용기를 타고 리야드에서 도쿄로 가는 길이었죠. 일본 조선소 시차를 마치고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상공을 지나던 중 기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장입니다. 엔진 오일 압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인천공항이라는 곳이 한국에 있다는 걸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제게 그저 경유지일 뿐이었습니다. 일본 가는 길에 지나가는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밤 11시 30분 전용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리야드에서 비슷한 고장이 났을 때 최소 3일이 걸렸거든요. 런던에서는 5일이나 기다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부품을 구하고 정비사를 부르고 점검하고 이 모든 과정이 며칠씩 걸리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착륙하고 딱 15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공항 관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0개 협력사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2시간 내 현장 도착 예정입니다. 저는 통역을 통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밤 11시 30분에 30개 회사를 어떻게 동원한다는 겁니까? 새벽 1시 첫 번째 정비팀이 도착했습니다. 30분 후 두 번째 팀이 왔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공항 경납고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항공정비사, 엔진 전문가, 유압 시스템 기술자, 전자장비 담당자까지 모두 잠을 자다가 긴급 호출을 받고 달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비팀장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까지 완벽하게 고쳐드리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안다고 내일 아침이라는 거지. 최소 3일은 걸릴 텐데.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경납고 창문 너머로 작업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사람이 부품을 분해하면 다른 사람이 즉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검사가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재조립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작업이 태블릿으로 실시간 기록됐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부품을 점검했는지, 오차가 얼마나 나왔는지,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모든 게 디지털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통역이 없어도 시스템이 알아서 작동했습니다. 새벽 4시 부품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교체가 필요했죠. 정비팀장이 전화를 몇 통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부품 공수하려면 최소 이틀은 걸릴 거야. 그런데 새벽 5시 30분 부품이 도착했습니다. 1시간 30분 만에요. 협력사 창고에서 긴급 출고해서 새벽 배송으로 보낸 겁니다.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 7시 모든 수리가 끝났습니다. 정확히 8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비팀장이 저에게 점검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0.1 오차까지 모두 점검했습니다. 안전하게 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차도 괜찮다고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0.1까지 확인한다는 겁니까? 저는 정비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24시간 긴급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이 정도가 기본이라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야드였으면 3일, 런던이었으면 5일 걸렸을 일을 8시간 만에 끝냈는데 이게 기본이라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그저 경유지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였습니다. 기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 안전 점검 때문에 72시간 대기해야 합니다. 72시간이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72시간 동안 이 나라에서 뭘 더 볼 수 있을까? 그 궁금증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 9시, 저는 공항 VIP 라운지로 안내받았습니다. 7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니 할 일이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서 업무 메일을 확인하려는데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사우디에서 오셨나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조선소에서 일하는데요. 아까 경납고에서 사우디 전용기 수리하는 거 봤습니다. 8시간 만에 끝냈다면서요? 우리 공항 정비팀 정말 대단하죠. 조선소요? 저는 갑자기 관심이 생겼습니다. 마침 제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조선소 건설이었거든요. 조선소요? 어느 회사십니까? HD현대 울산 조선소입니다. 중동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에요. HD현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세계 조선업계에서 꽤 유명한 회사였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정비팀이 8시간 만에 수리를 끝냈는데 보통 이렇게 빠릅니까?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입니다. 저희 조선소도 비슷해요. 0.01 오차로 용접 관리하고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돌아가고 협력사 200개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서 부품 필요하면 2시간 안에 도착합니다. 0.01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0.01라고요? 아까 정비팀은 0.1까지 점검했다던데 조선소는 0.01까지 관리한다고요? 배는 30년을 바다에서 견뎌야 하니까요. 0.01 오차 하나가 몇 년 후에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듭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우디 조선소는 0.55차도 합격이라고 넘어가는데 한국은 0.01을 관리한다니요. 중국 조선소도 0.3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혹시 사우디 분이시면 제 아버지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아버지요? 네. 제 아버지가 1975년에 사우디에서 일하셨어요. 그때 한국 근로자들이 중동 건설 현장에 많이 갔었거든요. 1975년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대는 제 할아버지가 사우디 건설 사업을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죠. 그때 코리안 워커들은 달랐다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건설 현장 용접공이었습니다. 주바일 산업단지 공사였어요. 아버지 말로는 섭씨 52도 사막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셨대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52도요? 저도 그 더위가 어떤 건지 압니다. 사우디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여름 한낮에는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에어컨 없이는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더위 속에서 12시간씩 일했다고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셨을까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말로는 그때 한국이 너무 가난했대요. 가족들 먹여 살리려면 중동에 가서 돈을 벌어야 했고, 그래서 모두가 목숨 걸고 일했답니다.
우리가 대충 일하면 다음 세대는 못 온다는 생각이었대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코리안 워커들은 약속을 지켰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믿었다. 할아버지는 그 이후로 평생 한국 제품만 쓰셨습니다. 현대 자동차를 5대나 바꿔 타셨고 삼성전자 제품으로 집을 채우셨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50년 전 일인데 지금도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어요. 저희 조선소 용접공들도 똑같습니다. 이 배는 30년 뒤에도 바다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0.01을 관리하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아까 공항정비팀이 0.1까지 확인했던 이유를요. 새벽에 30개 협력사가 달려온 이유를요. 8시간 만에 완벽한 수리를 끝낸 이유를요. 그들은 그냥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시작된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울산 조선소를 구경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72시간 중 하루쯤은 시간 되시죠?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울산으로 가기로 한 거죠. 그 결정이 30억 달러짜리 조선소 계약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다시 한번 경납고를 돌아봤습니다. 8시간 전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신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울산행 KTX를 탔습니다. 김진수 씨, 어제 공항에서 만난 그 엔지니어가 함께했습니다. 서울에서 울산까지 2시간 30분. 기차 안에서 그는 계속 아버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버지가 사우디 갔던 게 1975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죠. 어머니 말로는 아버지가 3년 동안 한 번도 못 돌아오셨대요. 편지만 보내셨대요. 3년 동안 한 번도요? 네. 그때는 항공료가 너무 비쌌거든요. 1년 월급을 모아야 비행기 표 살 수 있었대요. 그래서 계약 기간 3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오시고 일만 하셨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년 동안 가족을 못 본다는 게 어떤 건지 상상이 됐습니다. 저는 일주일만 출장 가도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김진수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로는 그때 한국이 정말 가난했대요. 하루 세 끼 먹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중동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만 듣고 무작정 갔답니다. 52도 사막이든 뭐든 가족만 먹여 살릴 수 있다면 할 수 있었대요. 기차가 울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오자마자 저 멀리 거대한 크레인들이 보였습니다. HD 현대 조선소였습니다. 김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 노란색 크레인들. 저게 골리앗 크레인이에요. 1200톤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1200톤이요?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조선소에서 본 크레인이 300톤이었는데 한국은 그 4배를 들어올린다니요. 조선소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자 눈앞에 거대한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축구장 50개는 될 것 같은 넓이에 수십 척의 배가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1번 도크입니다. 저기 보이는 배가 지금 건조 중인 LNG선이에요. LNG선이요? 저는 그 배 앞에 서자 목이 메었습니다. 30층 아파트만 한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마치 개미처럼 보일 정도로 배가 거대했다는 겁니다. 저 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약 2년 정도요. 하지만 저희는 동시에 30척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 달에 23척씩 인도하죠. 한 달에 23척이요? 중국 조선소는 한 달에 한 척 인도하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한국은 23척이라니요. 김진수 씨가 저를 용접 작업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철판들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한 명의 용접공이 작업하고 있었는데
그의 손놀림이 예술 같았습니다. 저분이 박철수 씨예요. 30년 경력 용접공이죠. 저분한테 인사 한번 드릴까요? 박철수 씨는 6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용접 마스크를 벗고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오셨다고요? 반갑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사우디 갔었어요. 정말입니까? 네. 1978년이었나? 주바일 항만 공사 때 갔었죠. 3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진수 씨 아버지와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어떠셨습니까? 박철수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힘들었죠. 52도 더위에 하루 12시간씩 일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불평 안 했습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대충 일하면 다음 세대는 못 온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군요. 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철수 씨가 용접봉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배는 30년 뒤에도 바다를 지켜야 합니다. 제가 지금 용접하는 이 한 줄 한 줄이 30년 후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0.01도 허투루 할 수 없어요. 0.01. 어제 김진수 씨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0.01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박철수 씨가 옆에 있는 장비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레이저 측정기입니다. 실시간으로 오차를 측정하죠. 0.01만 벗어나도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럼 바로 다시 작업합니다. 저는 그 장비를 자세히 봤습니다. 화면의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0.008, 0.009, 0.007. 정말 0.01 단위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조선소는 0.3, 일본도 0.1라고 들었는데 한국은 왜 0.01까지 관리합니까? 박철수 씨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배는 30년을 바다에서 견뎌야 합니다. 처음에 0.35차가 나면 10년 후에는 3가 되고 20년 후에는 3cm가 됩니다. 그럼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대충 일하면 다음 세대는 못 온다고 생각했던 그 정신이 지금 0.01도 허투루 할 수 없다는 철학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진수 씨가 저를 관제실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각 모니터마다 다른 도크의 작업 현장이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여기가 중앙 관제실입니다. 30척의 배가 동시에 건조되는데 모든 작업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됩니다. 한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빨간 점이 용접 작업 중인 곳입니다. 파란 점은 도색 작업, 초록 점은 배관 작업이죠. 어느 한 곳에서 오차가 발생하면 즉시 알람이 울립니다. 24시간 감시합니까? 네. 3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할 수 있죠. 저는 어제 인천공항에서 본 시스템이 생각났습니다. 새벽에도 즉시 대응했던 그 시스템. 여기도 똑같았습니다. 조선소 견학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김진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중국처럼 조금 더 싸게, 빠르게 만들면 안 됩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50년 전 사막에서 일하신 분들한테 죄송하죠. 그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목숨 걸고 일하셨는데 저희가 대충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신뢰거든요. 신뢰.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50년 전 약속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사우디로 돌아가면 30억 달러 조선소 프로젝트를 한국에 주겠다고. 조선소 견학 마지막 코스는 디지털 시뮬레이션 센터였습니다. 김진수 씨가 문을 열자 거대한 스크린이 보였습니다. 축구장만 한 크기였죠. 여기가 디지털 트윈 센터입니다. 배를 만들기 전에 컴퓨터로 먼저 만들어 봅니다.
스크린에는 LNG선 한 척이 3D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정교해서 진짜 배 같았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배는 아직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에서 먼저 건조해 봅니다.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지, 어떤 순서로 작업해야 효율적인지 미리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럼 실수를 줄일 수 있겠네요. 네. 실제 건조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1000번 넘게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실수가 거의 없죠. 담당자가 키보드를 몇 번 쳤습니다. 화면 속 배가 파도를 만났습니다. 30m 높이의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배가 흔들렸지만 견뎌냈습니다. 이건 30년 후 배가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겁니다. 태풍, 파도, 극한의 온도까지 모두 테스트합니다. 중국이나 일본도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있긴 한데 저희만큼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0.01 단위까지 시뮬레이션 하거든요. 또 0.01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0.01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2030년 경력자들입니다. 평균 근속 연수가 18년이에요. 18년이요? 중국 조선소는 평균 3년, 일본도 7년 정도라고 들었는데 한국은 18년이라니요. 왜 이렇게 오래 다닙니까? 자부심 때문이죠. 여기서 만든 배가 30년 후에도 바다를 지킨다는 걸 아니까요. 그게 보람입니다. 식당에서 한 근로자를 만났습니다. 이준호 씨, 25년 경력 배관공이었습니다. 저는 1999년에 입사했습니다. IMF 직후였죠. 그때 한국이 정말 힘들었는데 조선소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남았습니다. 25년 동안 한 곳에서 일하시면 지루하지 않으십니까? 이준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어요. 배는 계속 진화하거든요. 20년 전 배랑 지금 배는 완전히 다릅니다. 계속 배워야 하고 계속 발전해야 하죠. 점심을 먹고 나서 김진수 씨가 저를 자재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축구장 10개 크기의 거대한 창고였습니다. 여기가 자재 창고입니다. 200개 협력사에서 공급하는 부품들이 모입니다. 창고 안에는 수만 개의 부품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부품에 QR코드가 붙어 있었죠. 이 QR코드로 모든 부품을 추적합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어느 배에 쓰이는지, 누가 검수했는지 모두 기록되죠. 한 직원이 태블릿으로 QR코드를 찍었습니다.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이 부품은 어제 새벽 2시에 들어왔고 오늘 오전 검수를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3번 도크에서 사용될 예정이에요. 검수는 누가 합니까? 검수팀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부품을 일일이 확인하죠. 0.01 오차도 통과 못 시킵니다. 또 0.01. 정말 집요했습니다. 오후 3시 마지막으로 추라부두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는 완성된 배 한 척이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너무 거대해서 산 같았습니다. 저 배가 내일 출항합니다. 카타르로 갑니다. 카타르요? 제 고향 근처였습니다. 저 배 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했습니까? 직접 참여한 사람만 3,000명입니다. 협력사까지 하면 1만 명 넘죠. 2년 동안 1만 명이 한 배를 만든 겁니다.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1만 명이 2년 동안 0.01 오차를 관리하며 만든 배. 그 배가 30년 동안 바다를 지킬 거라는 확신으로 만든 배.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조선소를 물들였습니다. 수십 개의 크레인이 노을빛에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김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50년 전 제 아버지가 사우디 사막에서 일하실 때 이런 조선소를 꿈꾸셨대요. 언젠가 한국이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 거다라고요.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50년 전 52도 사막에서 시작된 꿈이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30억 달러 조선소 프로젝트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중국 제안서가 있었습니다. 가격은 25억 달러, 완공은 24개월. 한국 제안서는 30억 달러, 32개월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중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3일간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인천공항 8시간 수리, 0.01 정밀도, 24시간 모니터링, 18년 평균 근속, 1만 명의 헌신, 그리고 50년간 이어진 신뢰.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우디로 돌아가면 왕세자께 한국을 추천하겠다고. 가격이 아니라 신뢰를 사는 거라고. 50년 전 약속을 지금도 지키는 나라와 함께하겠다고.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김진수 씨와 악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3일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가 50년 전에 심은 씨앗이에요. 이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왕세자 전용기는 완벽하게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륙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나라와 50년을 함께하겠다. 리야드로 돌아온 다음 날 조선소 프로젝트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30명이 모였습니다. 재무팀, 기술팀, 법무팀, 그리고 왕세자의 참모들까지. 3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였으니까요. 회의는 재무팀장의 발표로 시작됐습니다. 중국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가격은 25억 달러로 한국보다 5억 달러 저렴합니다. 완공도 24개월로 8개월 빠릅니다. 경제성을 따지면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억 달러 차이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기술팀장이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중국이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10년간 중국 조선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면 중국이 합리적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중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무팀장이 눈을 흘겼습니다. 파하드 책임자, 당신은 늘 비용을 초과하는 제안을 하죠. 이번에도 그러실 겁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72시간 동안 봤습니다.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72시간 봤다고 30억 달러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까?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나왔습니다. 첫째, 한국의 긴급 대응 능력입니다. 왕세자 전용기가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했을 때 8시간 만에 수리가 끝났습니다. 리야드였으면 3일, 런던이었으면 5일 걸렸을 일입니다. 재무팀장이 비웃었습니다. 공항 수리와 조선소가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 있습니다. 그 8시간 동안 30개 협력사가 움직였습니다. 새벽에도 부품이 배송됐습니다. 이게 한국의 시스템입니다. 조선소도 똑같습니다. 200개 협력사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술팀장이 물었습니다. 중국도 협력사 많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품질 기준이 다릅니다. 중국은 0.35차를 허용합니다. 일본은 0.1입니다. 한국은 0.01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둘째, 한국의 정밀도입니다. 울산 조선소에서 봤습니다. 1200톤 블록이 0.015차로 결합됩니다. 레이저 측정기로 실시간 확인합니다. 0.01만 벗어나도 다시 작업합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0.3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배는 30년을 견뎌야 합니다.
처음 0.35차가 10년 후 3, 20년 후 3cm가 됩니다. 그럼 사고가 납니다. 한국은 30년 후를 생각하며 만듭니다. 재무팀장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5억 달러 차이는 큽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셋째, 50년 신뢰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1975년 한국 근로자들이 우리 사막에 왔습니다. 52도 더위에 12시간씩 일했습니다. 3년 동안 가족도 못 만났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은 참모 한 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때를 기억합니다. 코리안 워커들은 달랐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도 이어집니다. 울산 조선소 평균 근속 연수가 18년입니다. 중국은 3년, 일본은 7년입니다. 왜 18년일까요? 자부심 때문입니다. 자기가 만든 배가 30년 후에도 바다를 지킨다는 자부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건 가격 비교가 아닙니다. 파트너 선택입니다. 중국은 25억 달러의 조선소를 짓습니다. 한국은 30억 달러의 50년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재무팀장이 반박했습니다. 감정으로 30억 달러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저는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중국 조선소는 10년 후 유지보수 비용이 연간 5천만 달러입니다. 한국은 2천만 달러입니다. 20년이면 6억 달러 차이입니다. 30년이면 9억 달러입니다. 처음 5억 달러 아낀 게 나중에 9억 달러 손해가 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재무팀장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술팀장이 물었습니다. 그 계산이 정확합니까? 네. 한국 조선소가 지난 30년간 인도한 배 5천 척의 데이터입니다. 고장률이 중국의 3분의 1입니다. 회의가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왕세자 전하께 보고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재무팀장이 다가왔습니다. 파하드, 당신 미쳤소? 5억 달러를 포기하라고? 포기가 아닙니다. 9억 달러를 아끼는 겁니다. 계산이 틀렸으면 책임질 수 있소? 틀리지 않았습니다. 72시간 동안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으며 가버렸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이 보였습니다. 50년 전 그 사막에서 한국인들이 일했습니다. 지금은 제 차례였습니다. 그들의 신뢰를 지킬 차례였습니다. 일주일 후 왕궁 회의실로 호출됐습니다. 왕세자께서 직접 참석하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0억 달러 프로젝트였으니 당연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왕세자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주변에는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왕세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파하드, 자네가 한국을 추천했다고 들었네. 5억 달러 더 비싼데도 말이야. 설명해보게. 저는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전하, 지난주 72시간 동안 한국에서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세자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시작했습니다. 전하의 전용기가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했을 때 저는 최소 3일은 걸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리야드에서 비슷한 고장이 났을 때 그랬으니까요. 재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우리도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왕세자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계속하게. 감사합니다. 전하. 한국은 8시간 만에 수리를 끝냈습니다. 밤 11시 30분에 착륙했는데 다음 날 아침 7시 30분에 완료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준비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착륙 15분 만에 30개 협력사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새벽 2시에 정비팀장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부품이 없어도 새벽 5시 30분에 협력사가 배송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시스템입니다. 왕세자께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계속하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품질이었습니다. 0.15차까지 확인했습니다. 전하, 0.1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머리카락 굵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날 울산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본 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선소는 0.01까지 관리합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입니다. 기술장관이 물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중국도 배를 잘 만듭니다. 중요합니다, 장관님. 중국은 0.35차를 허용합니다. 한국의 30배입니다. 처음엔 작은 차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30년 후가 다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만든 배는 30년 후 고장률이 3%입니다. 중국은 15%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10척을 주문하면 30년 후 한국 배는 9.7척이 멀쩡하고 중국 배는 8.5척만 멀쩡합니다. 재무장관이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5억 달러 차이는 큽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장관님. 유지보수 비용을 계산하면 한국이 더 쌉니다. 중국 조선소는 10년 후부터 연간 5천만 달러가 듭니다. 한국은 2천만 달러입니다. 30년이면 9억 달러 차이입니다. 왕세자께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셨습니다. 그 계산이 확실한가? 네, 전하. 한국이 지난 30년간 인도한 배 5천 척의 실제 데이터입니다. 왕세자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물으셨습니다. 파하드, 자네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뭔가? 숫자가 아니라 진짜 이유 말이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전하, 50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975년 한국 근로자들이 우리 사막에 왔습니다. 주바일 항만 리야드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52도 더위에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왕세자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할아버지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네. 코리안 워커들은 달랐다고. 맞습니다, 전하. 그들은 3년 동안 가족도 못 만났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울산에서 만난 사람들이 했던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대충 일하면 다음 세대는 못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일했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도 이어집니다. 왕세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어지나? 울산 조선소에서 30년 경력 용접공을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배는 30년 후에도 바다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0.01도 허투루 할 수 없다고. 50년 전 사막 정신이 지금은 0.01 정밀도가 된 겁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전하, 중국은 우리에게 25억 달러 조선소를 팝니다. 한국은 30억 달러의 50년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50년 전 그들이 우리 사막에서 지킨 약속, 지금 우리가 그 약속에 답할 차례입니다. 왕세자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재무장관을 보셨습니다. 5억 달러가 문제인가? 전하, 예산이. 예산은 내가 해결하겠네. 파하드의 말이 맞네. 50년 전 약속을 지킨 나라와 함께 해야 하네. 한국으로 결정하겠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재무장관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왕세자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결정은 끝났네. 파하드, 자네가 한국과 협상하게. 30억 달러, 50년 파트너십으로 말이네. 감사합니다, 전하.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나이 많은 참모 한 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네. 50년 전 내가 주바일에서 코리안 워커들을 봤네.
정말 달랐지.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는 게 맞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72시간의 여행이 30억 달러 결정을 바꿨습니다. 아니, 50년 전 약속이 오늘의 결정을 만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김진수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으로 결정됐습니다. 50년 전 당신 아버지가 사막에서 지킨 약속, 오늘 우리가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께 전해드렸습니다. 우셨습니다. 50년이 걸렸지만 보답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프린트해서 액자에 넣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 걸어뒀습니다. 50년 약속의 증거로. 2025년 3월 사우디 마이너스 한국 조선소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리야드에서 동쪽으로 300km 떨어진 주바일이었습니다. 50년 전 한국 근로자들이 일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왕세자께서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HD 현대 회장도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람도 왔습니다. 김진수 씨의 아버지 김철수 씨였습니다. 78세, 50년 전 이곳에서 용접공으로 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왕세자께서 김철수 씨를 보시더니 직접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50년 전 이곳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씨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전하. 50년 전 약속을 기억해 주셔서. 착공식이 끝나고 만찬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UAE 에너지 장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파하드, 사우디가 한국 조선소를 선택했다면서요? 우리도 관심 있습니다. UAE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우리도 15억 달러 규모 조선소 계획이 있습니다. 한국을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음 날 쿠웨이트 산업부 차관이 전화했습니다. 파하드 책임자 사우디 결정을 들었습니다. 쿠웨이트도 조선소가 필요합니다. 한국과 연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주일 사이에 중동 4개국이 문의했습니다. 사우디 결정이 도미노처럼 퍼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도였습니다. 인도 타밀나두 주 산업부 장관이 리야드를 방문했습니다.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파하드 책임자, 저는 라제시 쿠마르입니다. 인도가 조선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왜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72시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인천공항 8시간 수리, 0.01 정밀도 50년 신뢰. 라제시 장관이 눈을 빛냈습니다. 놀랍습니다. 인도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저렴하지만 품질이 걱정됐거든요. 인도는 얼마나 큰 프로젝트입니까? 3조 원 규모입니다. 인도 조선업을 90배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90배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한국과 협의하고 싶습니다.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HD 현대에 연락했습니다. 한 달 후 인도 마이너스 한국 조선소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인도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인도 조선업, 한국과 함께 90배 성장 목표. 그 뉴스를 본 필리핀이 움직였습니다. 필리핀은 과거에 한국 조선소가 있었지만 철수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페루도 연락했습니다. 남미 최초로 한국과 조선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말, 저는 통계를 정리했습니다.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사우디 30억 달러, UAE 15억 달러, 쿠웨이트 10억 달러, 인도 3조 원 약 25억 달러, 필리핀 재진출, 페루 공동 생산, 합계 80억 달러. 1년 만에 한국이 글로벌 조선 네트워크를 완성한 겁니다. HD 현대 회장이 저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파하드 책임자님, 당신의 72시간 여행이 한국 조선업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일했던 한국 근로자들이 한 겁니다. 그들이 지킨 약속이 50년 후 80억 달러 네트워크가 된 겁니다. 중국 조선업계가 긴장했습니다. 중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중동 마이너스 인도 조선시장 석권. 중국 전략 재검토 필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격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뢰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50년 신뢰는 15% 할인을 이깁니다. 김진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이 대단합니다. 1년 만에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1년이 아닙니다. 50년입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가 50년 전에 시작한 겁니다.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맞았습니다. 50년 전 52도 사막에서 심은 씨앗이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왕궁 회의실로 호출됐습니다. 왕세자께서 직접 참석하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0억 달러 프로젝트였으니 당연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왕세자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주변에는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왕세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파하드, 자네가 한국을 추천했다고 들었네. 5억 달러 더 비싼데도 말이야. 설명해보게. 저는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전하, 지난주 72시간 동안 한국에서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세자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시작했습니다. 전하의 전용기가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했을 때 저는 최소 3일은 걸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리야드에서 비슷한 고장이 났을 때 그랬으니까요. 재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우리도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왕세자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계속하게. 감사합니다. 전하. 한국은 8시간 만에 수리를 끝냈습니다. 밤 11시 30분에 착륙했는데 다음 날 아침 7시 30분에 완료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준비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착륙 15분 만에 30개 협력사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새벽 2시에 정비팀장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부품이 없어도 새벽 5시 30분에 협력사가 배송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시스템입니다. 왕세자께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계속하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품질이었습니다. 0.1 오차까지 확인했습니다. 전하, 0.1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머리카락 굵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날 울산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본 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선소는 0.01까지 관리합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입니다. 기술장관이 물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중국도 배를 잘 만듭니다. 중요합니다, 장관님. 중국은 0.35차를 허용합니다. 한국의 30배입니다. 처음엔 작은 차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30년 후가 다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만든 배는 30년 후 고장률이 3%입니다. 중국은 15%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10척을 주문하면 30년 후 한국 배는 9.7척이 멀쩡하고 중국 배는 8.5척만 멀쩡합니다. 재무장관이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5억 달러 차이는 큽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장관님. 유지보수 비용을 계산하면 한국이 더 쌉니다. 중국 조선소는 10년 후부터 연간 5천만 달러가 듭니다. 한국은 2천만 달러입니다. 30년이면 9억 달러 차이입니다. 왕세자께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셨습니다. 그 계산이 확실한가? 네, 전하. 한국이 지난 30년간 인도한 배 5천 척의 실제 데이터입니다. 왕세자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물으셨습니다. 파하드, 자네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뭔가? 숫자가 아니라 진짜 이유 말이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결정은 끝났네. 파하드, 자네가 한국과 협상하게. 30억 달러, 50년 파트너십으로 말이네. 감사합니다, 전하.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나이 많은 참모 한 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네. 50년 전 내가 주바일에서 코리안 워커들을 봤네. 정말 달랐지.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는 게 맞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72시간의 여행이 30억 달러 결정을 바꿨습니다. 아니, 50년 전 약속이 오늘의 결정을 만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김진수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으로 결정됐습니다. 50년 전 당신 아버지가 사막에서 지킨 약속, 오늘 우리가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께 전해드렸습니다. 우셨습니다. 50년이 걸렸지만 보답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프린트해서 액자에 넣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 걸어뒀습니다. 50년 약속의 증거로. 2025년 3월 사우디 마이너스 한국 조선소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리야드에서 동쪽으로 300km 떨어진 주바일이었습니다. 50년 전 한국 근로자들이 일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왕세자께서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HD 현대 회장도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람도 왔습니다. 김진수 씨의 아버지 김철수 씨였습니다. 78세, 50년 전 이곳에서 용접공으로 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왕세자께서 김철수 씨를 보시더니 직접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50년 전 이곳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씨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전하. 50년 전 약속을 기억해 주셔서. 착공식이 끝나고 만찬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UAE 에너지 장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파하드, 사우디가 한국 조선소를 선택했다면서요? 우리도 관심 있습니다. UAE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우리도 15억 달러 규모 조선소 계획이 있습니다. 한국을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음 날 쿠웨이트 산업부 차관이 전화했습니다. 파하드 책임자 사우디 결정을 들었습니다. 쿠웨이트도 조선소가 필요합니다. 한국과 연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주일 사이에 중동 4개국이 문의했습니다. 사우디 결정이 도미노처럼 퍼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도였습니다. 인도 타밀나두 주 산업부 장관이 리야드를 방문했습니다.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파하드 책임자, 저는 라제시 쿠마르입니다. 인도가 조선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왜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72시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인천공항 8시간 수리, 0.01 정밀도 50년 신뢰. 라제시 장관이 눈을 빛냈습니다. 놀랍습니다. 인도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저렴하지만 품질이 걱정됐거든요. 인도는 얼마나 큰 프로젝트입니까? 3조 원 규모입니다. 인도 조선업을 90배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90배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한국과 협의하고 싶습니다.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HD 현대에 연락했습니다. 한 달 후 인도 마이너스 한국 조선소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인도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인도 조선업, 한국과 함께 90배 성장 목표. 그 뉴스를 본 필리핀이 움직였습니다. 필리핀은 과거에 한국 조선소가 있었지만 철수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페루도 연락했습니다. 남미 최초로 한국과 조선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말, 저는 통계를 정리했습니다.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사우디 30억 달러, UAE 15억 달러, 쿠웨이트 10억 달러,
인도 3조 원 약 25억 달러. 필리핀 재진출. 페루 공동 생산. 합계 80억 달러. 1년 만에 한국이 글로벌 조선 네트워크를 완성한 겁니다. HD 현대 회장이 저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파하드 책임자님, 당신의 72시간 여행이 한국 조선업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일했던 한국 근로자들이 한 겁니다. 그들이 지킨 약속이 50년 후 80억 달러 네트워크가 된 겁니다. 중국 조선업계가 긴장했습니다. 중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중동 마이너스 인도 조선 시장 석권. 중국 전략 재검토 필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격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뢰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50년 신뢰는 15% 할인을 이깁니다. 김진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이 대단합니다. 1년 만에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1년이 아닙니다. 50년입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가 50년 전에 시작한 겁니다.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맞았습니다. 50년 전 52도 사막에서 심은 씨앗이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섰습니다. 1년 전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왕세자 전용기가 비상 착륙했던 곳. 이번에는 비상 착륙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조선소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공항 VIP 라운지에서 김진수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파하드 책임자님, 오랜만입니다. 김 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는 이제 HD 현대 중동 프로젝트 총괄 부장이 됐습니다. 사우디 조선소 건설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주바일 현장은 어떻습니까? 순조롭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300명이 파견됐습니다. 사우디 근로자 500명을 교육하고 있죠. 300명이요. 50년 전에는 한국 근로자들이 사우디에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 있었습니까? 김진수 씨가 웃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현장을 방문하셨어요. 50년 전 일하셨던 바로 그 장소였거든요. 어떠셨습니까? 우셨습니다. 50년 전엔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는 우리가 가르치는구나라고 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김 부장님, 1년 전 이 공항에서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물론입니다. 72시간이 모든 걸 바꿨죠. 맞습니다. 그 72시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30억 달러 결정을 바꿨고 80억 달러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김진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72시간이 아니라 50년입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가 50년 동안 쌓은 신뢰가 1년 만에 꽃핀 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1년 전 왕세자 전용기가 섰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그때는 고장으로 섰지만 그 고장이 축복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2026년 계획이 있었습니다. 왕세자께서 새 프로젝트를 맡기셨습니다. 사우디 전역에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5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어느 나라와 협력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시작된 약속이 이제 도시가 되고 바다가 되고 미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리야드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로 가는 길에 액자를 봤습니다. 1년 전 김진수 씨가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전해드렸습니다. 우셨습니다. 50년이 걸렸지만 보답받았다고. 저는 그 액자 옆에 새 사진을 걸었습니다. 주바일 조선소 착공식 사진이었습니다. 왕세자와 김철수 씨가 악수하는 사진. 50년의 약속이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2033년이면 인도 조선 시장이 81억 달러가 됩니다.
90배 성장입니다. 그 성장을 한국과 함께합니다. 2035년이면 사우디 조선소에서 첫 배가 출항합니다. 그 배를 만드는 사우디 근로자들은 한국 엔지니어에게 배웁니다. 50년 전 한국이 사우디에서 배운 것처럼 바다는 계속 이어집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시작된 약속이 지금은 바다를 잇고 있습니다. 배가 바다를 잇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바다를 잇습니다. 신뢰가 바다를 잇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이 보였습니다. 52도 더위의 그 사막. 50년 전 한국 근로자들이 땀 흘리던 그 사막. 이제 그 사막 위에 조선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가 함께 만드는 조선소. 50년 약속의 증거입니다. 주바일 조선소에서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사우디-한국 합작 조선소에서 첫 번째 배가 완성된 겁니다. 저는 특별한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김철수 씨, 78세. 50년 전 이곳에서 용접공으로 일하셨던 분. 그의 아들 김진수 씨, 48세. HD현대 중동 프로젝트 총괄 부장. 그리고 손자 김민준 군, 24세. 이제 막 조선공학과를 졸업한 청년이었습니다. 3대가 함께 주바일에 섰습니다. 김철수 씨가 조선소를 돌아보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50년 전 여기가 사막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우리는 천막에서 자면서 항만을 만들었습니다. 김진수 씨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여기에 조선소가 섰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항만에서 배가 나옵니다. 김민준 군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배 설계에 제가 참여했어요. 할아버지가 50년 전 여기서 일하셨다는 걸 알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손자를 안았습니다. 고맙구나. 할아버지가 52도 사막에서 땀 흘린 게 헛되지 않았구나. 오후 2시 진수식이 시작됐습니다. 왕세자께서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HD현대 회장도 왔습니다. 사우디 근로자 500명이 자랑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친 한국 엔지니어 300명도 함께였습니다. 왕세자께서 연단에 오르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50년 전 한국 근로자들이 우리 사막에서 항만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항만에서 우리가 만든 첫 배가 바다로 나갑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 배는 한국 기술과 사우디 열정이 만났습니다. 50년 약속이 오늘 완성됩니다. 왕세자께서 김철수 씨를 무대로 부르셨습니다. 이분은 50년 전 여기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이분의 손자가 이 배를 설계했습니다. 3대가 이어진 약속입니다. 김철수 씨가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손이 떨리셨습니다. 50년 전 저는 가난했습니다. 가족 먹여 살리려고 여기 왔습니다. 52도 사막이 지옥 같았지만 견뎠습니다. 대충 일하면 다음 세대는 못 온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제 손자가 여기 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왔습니다. 그것도 배우러 온 게 아니라 가르치러 왔습니다. 이보다 큰 보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철수 씨가 우셨습니다. 왕세자께서 직접 내려와 안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땀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진수식 버튼을 김철수 씨가 누르셨습니다. 배가 천천히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길이 300m, 높이 50m. 거대한 LNG선이었습니다. 사우디 근로자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들이 2년 동안 만든 배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배운 기술로 만든 첫 작품이었습니다. 배가 물에 닿았습니다.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물보라 속에서 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50년 약속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수식이 끝나고 저는 김철수 씨 가족과 함께 배 앞에 섰습니다. 김 선생님, 50년 전에 상상하셨습니까? 손자가 여기서 배를 설계할 거라고요. 김철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내일 먹을 쌀이 걱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늘이 도왔나 봅니다. 약속을 지키니까 보답해 주시네요. 김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년에 인도 조선소도 완공됩니다. 필리핀, 페루도 준비 중입니다. 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김민준 군이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내년에 인도 프로젝트 담당합니다. 할아버지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3대가 함께 웃었습니다. 50년 전 사막의 땀이 3대의 웃음이 됐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새로 진수된 배가 노을빛에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왕세자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드, 3년 전 자네가 인천공항에서 72시간을 보냈죠? 네, 전하. 그 72시간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아닙니다. 50년이 바꾼 겁니다. 72시간은 그저 50년을 확인한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맞았습니다. 72시간은 발견의 시간이었습니다. 50년 신뢰를 발견한 시간. 저는 김철수 씨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50년 전 이곳에서 일하실 때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힘들었죠. 하지만 약속했으니까 지켰습니다. 대충 일하면 안 된다,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바다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50년 걸렸지만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손자 세대가 그 약속을 이어갈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50년 약속 완성. 3대가 이어진 신뢰. 한국-사우디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작. 보고서를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바다를 잇는 건 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52도 사막에서 시작된 약속이 이제 바다가 되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0년 신뢰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